자, 2018년도 9월 통합사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8번인데 다음 글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난이도는 사실 쉽습니다. 8번 같은 문제를 풀면. 실제로 저희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윤택해야 된다. 우리가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해야 된다. 민주주의 제도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거주 공간에서 우리가 갖춰져야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나 4개의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어요. 경제, 일반사회죠. 지금 실제 보면 여기 일반사회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쪽도 일반사회 영역이죠. 이거는 보통 우리는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자, 그리고 여기 윤리죠. 윤리적인 내용. 윤리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겠다. 그리고 공간적. 내가 사는 공간은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좋은 공간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 지문을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증진되지는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 하지만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다르다. 가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지. 우리 교과서에서 맹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님이라고 하죠. 나라님이 백성들을 배불리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문이 있었죠. 마찬가지. 기근의 상황에서 특히나 행복한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 배가 골아 있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합당한 식량 정책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정책을 갖추면 식량이 감소해도 기근은 발생되지 않는다. 미리 정책적인 걸 살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식량 부족량을 교정할 정부 정책이 실패할 때 기근은 발생한다.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정부가 경제 영역에 개입하지 않을 때 국민의 행복은 말도 안 돼. 증대된다는 반대로 표시했네요. 이거 틀렸네요. 경제적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은 언제나 높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더 이상의 소득이 증가돼도 결코 이거는 아니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식량 생산의 증감이 절대적으로 비례한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가끔씩 조심해야 될 게 수능에서 절대적이라는 거, 반드시, 절대, 극단적인 표현들은 오답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니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및 정답에 가깝죠. 사회제도는 영향을 미친다. 답이겠네요. 여기가 답이.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행복은 정신적 만족감이므로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이 없다.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요. 기근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나오네요. 이 글은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이니까, 강조하는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적절한 거 답은 4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쭉 간 김에 우리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역시 쉽습니다. 자, 보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대요. 가치가 있으므로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자연을 개발할 권리는 없다. 자, 요거는 생태 중심입니다. 생태 중심. 인간보다는 자연을 더 중시한다. 자, 인간과 자연이 있다면 자,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밑에는 거의 반대되는 게 나와요. 자연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개발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익이 필요하다면 자연을 개발하자. 인간 중심. 그럼 얘는 거꾸로 인간과
자연을 간다면 누가 중요할까요? 인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간은 우리 생태주의예요. 간은 인간의 복제를 위해서 자연이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인간을 위해서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는 안 됩니다. 생태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생태의 일부란 얘기. 자, 간은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켜 자연을 정복해야 함을, 이것도 아니죠. 자연을 왜 정복합니까? 가번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번. 자, 나번에서는 인간중심주의죠. 인간중심주의. 자,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자, 인간이 자연 그 자체를 존중, 이거 아니네요. 자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다시, 자, 나는 자연이 인간의 편리함과 행복의 수단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이 인간의 수단, 인간주의 맞겠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밑에는 가, 나는 둘 다 이미 여기서 틀린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똑같이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인간주의, 자연주의는, 생태주의는 안 된다. 이미 틀렸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을 선택하면 된다. 자, 요 정도 문제면 여러분들 사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경제학자의 갑과 을의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죠.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왜 나왔죠? 우리는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근데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니까 독과점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대공황이 발생하고 독과점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신자유주의는 뭐냐? 너무 정부가 나서니까, 정부가 너무 간섭을 하니까 경쟁력에서 너무 지쳐지는 거야.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는. 그래서 우리는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자, 우리의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다면 시장 질서에 맡기는 게 신자유주의.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다면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문제는 다 풀었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정부와 시장은 별개이다. 정부는 존재해야 하지만 시장의 게임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만 봐라, 이런 얘기야. 심판만. 오히려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 자, 정부는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많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자, 근데 밑에는 대공황과 같이 너네가 어떻게 할 거냐. 경기가 침체된 건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인위적으로 해서 소득을 보장해야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시장 혼자서는, 시장 질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야. 자, 그럼 풀어봅시다. 갑은 뭐야? 신자유주의야. 민영화를 지지, 맞죠? 방금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공기업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공사라든가 여러 담배 인상공사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동기업이 많은데, 공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정부 독점이에요. 이것들을 시장에 맡겨놔야 시장 질서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선. 자, 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을은 여기에요. 시장 개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근데 갑은 을과 달리라 되어 있습니다. 을과 달리 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한다. 반대로 됐네요. 신자유주의는 공기업이 많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혜택 보는 것처럼. 하지만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했어요. 국가 경쟁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갑과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달리. 을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라 그랬는데 자유를 인정하는 건 여기 신자유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를 인정하는 건 거꾸로 신자유주의고 여기서 말하는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아닙니다. 자유를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실제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푼 거 중에 어려운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험 보니까 만점자가 조금 드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또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모의고사에 좀 매달려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또 전력을 다해서 복습을 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선생님이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가겠습니다.